허물어진 화실벽 뒤에서 먼지 쌓인 수진의 미완성 자화상이 드러난다. 민호는 붓을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이건 수진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야. 왜 이걸 숨겨둔 거지? 손끝은 굳어 있지만 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화면은 어둠 속 첫 붓질과 함께 묻혀있던 열망이 깨어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변두리에 자리한 재개발 구역은 늘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눈과 코를 파고들었고 발밑에서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날마다 들려왔습니다. 허물어진 담벼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철거 예정이라는 글자가 휘갈겨져 있었고 집을 떠난 사람들의 빈 창문에서는 오래된 커튼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굴착기 엔진 소리와 철근 잘려나가는 쇳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네. 세월의 무게와 도시의 욕망이 한꺼번에 내려앉아 사람들의 표정마저 잿빛으로 물들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그 골목을 오늘도 손수레를 끌며 걷고 있었습니다. 손수레에는 빽빽하게 쌓인 아파트 홍보 전단지가 실려 있었고 민호는 그것을 집집마다 쑤셔 넣듯 배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단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쳐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렸을 텐데 이제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연필도 붓도 아닌 무채색의 종이 뭉치뿐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피곤과 무기력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건물벽에 기대어 땀을 훔치며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먼지가 섞인 공기 속에서 그의 기침 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를 힐끗 바라보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동정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왜 이 일을 붙잡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하루를 이어가기 위해선 이 손수레를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전단지를 또다시 문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낡은 철문을 열며 곰팡내와 습기가 뒤섞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가 사는 연립주택은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작업실로 쓰이던 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방치된 채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캔버스들은 벽에 기댄 채 눕혀 있었고 색이 바래 알아볼 수조차 없는 그림들이 몇 장 구석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신발도 벗지 않고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삐걱거리는 소파는 불편했지만 그는 신경 쓸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예전 전시회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환한 미소를 띤 아내 수진과 젊은 시절의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갤러리 조명 아래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찍힌 사진이었지만 지금의 민호에겐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손을 뻗어 술병을 찾았습니다. 병 입구를 열자 알코올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잔도 없이 병째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은 뜨겁고 거칠었으며 그 쓴맛은 마치 지난 세월의 좌절을 씹는 듯 했습니다. 그는 술병을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붓을 잡을 이유가 없다. 아무도 내 그림을 기억하지 않는데. 그 말은 벽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를 대답해 줄 이도 없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는 수진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미소 지으려 애쓰던 모습, 그의 손을 꼭 쥐며 남긴 마지막 한마디. 그때 민호는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세상은 그의 곁에서 수진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림을 그린다는 건 민호에게는 고통이자 배신이 되었습니다. 수진 없이 캔버스 앞에 서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떨치려 했지만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작업실에 앉아 꽃을 그리던 모습, 민호에게 웃으며 색을 고르던 모습, 함께 여행하며 풍경을 스케치하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은 아름다웠지만 지금의 민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허함과 체념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고 초라했습니다. 퀭한 눈, 굽은 어깨, 깊은 주름, 바랜 머리카락. 한때 화단의 기대주라 불리던 화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낡고 지친 중년 사내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거울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재개발 공사장의 소음이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땅을 뒤흔드는 굴착기 소리, 쇠를 두드리는 망치질, 욕설 섞인 인부들의 목소리. 민호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았지만 그 소음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술병을 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고 전등조차 켜지지 않은 채 밤은 흘러갔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민호를 감쌌습니다. 마치 그림자조차도 그를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민호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잿빛 오후 속에 시작해 술로 끝나는 하루. 붓은 먼지 속에 방치된 채 화가는 더 이상 화가라 불릴 수 없는 나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술에 젖어 있던 민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눅눅했고 창문 틈새로 스며든 빛은 잿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는 쓰러진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반쯤 남은 술은 끈적하게 흘러내려 얼룩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공사 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굴착기 엔진의 진동이 바닥을 울렸고 쇠파이프 부딪히는 금속성이 집 안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시작이군. 골목 끝 재개발을 위한 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공중에 흩날리며 햇살을 가리고 바람결에 섞여 방 안으로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민호는 창문을 닫으려다 문득 마음 한쪽에서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은 오래된 작업실 벽 쪽으로 시선을 이끌었습니다. 화실의 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습기와 세월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 희미하게 갈라져 있었는데 오늘따라 균열이 더 크게 벌어진 듯 보였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울려온 진동 때문인지 벽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거친 먼지가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쿵! 무너져 내리는 충격음과 함께 벽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래된 석고와 벽돌 조각이 우르르 쏟아지며 바닥을 덮었습니다. 먼지가 한꺼번에 치솟아 올라 민호는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속에서 낯익은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삐져나온 것은 낡은 캔버스 뭉치였습니다. 민호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숨을 삼켰습니다. 오랫동안 사라진 줄 알았던 물건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캔버스를 끄집어냈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던 천 조각을 하나씩 젖히자 마지막으로 드러난 한 장이 민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수진의 얼굴이 담긴 미완성 자화상이었습니다. 캔버스에는 여전히 아내의 따뜻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완성되지 못한 채 붓질이 중간에 멈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눈동자 한쪽은 덜 채워져 있었고 입술 끝은 흐릿하게 멎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 속에 갇혀버린 표정 같았습니다. 민호는 캔버스를 부여잡은 채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수진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야. 왜 이걸 숨겨둔 거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해. 그동안 민호는 수진의 흔적을 애써 지워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그림은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캔버스를 들고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림 속에서 수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래전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그 눈빛은 애틋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부탁하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손끝으로 그림의 붓터치 자국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진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 손길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그림을 마주하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기억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캔버스를 바라보다가 문득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고 전단지만 나르던 지난 세월, 술에 취해 스스로를 갉아먹던 시간. 아내가 남긴 미소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은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다시 붓을 잡을 수 있을까? 하지만 손에 붓을 쥐는 순간 손가락은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붓을 잡지 않은 탓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속 두려움이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만약 이 그림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의 그림이 될까? 아내의 것이 될까? 아니면 자신의 것이 될까?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는 캔버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호는 점점 더 그림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그림 속 미소가 어둠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민호의 심장을 흔드는 살아있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민호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캔버스를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술병에 기대어도 창문을 열어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림만이 묵묵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서 오래전 잊었던 불씨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오랫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민호는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밤새 캔버스를 바라보며 고민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간질거리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손을 뻗는 순간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자 방 안의 먼지가 금빛으로 흩날렸습니다. 민호는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은 생각보다 무겁고 굳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근육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팔레트 위에 짜낸 물감은 익숙한 냄새를 풍겼지만 그 색채는 예전처럼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붓끝을 캔버스에 가져가는 순간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려넣은 선은 떨리고 삐뚤었습니다. 색을 입히려 해도 조화롭지 못했고 선명해야 할 붉은 빛은
탁하게 번졌습니다. 민호는 이내 붓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 손이 이렇게 굳어버렸단 말이야.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화실 한가운데에 앉아 한참 동안 붓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림 앞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내의 미완성 자화상은 여전히 따스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미소와 마주할수록 민호는 무력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민호는 혼자 씨름했습니다. 낮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밤에는 술을 마시며 그림을 바라보다가 붓을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피어오른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후배 지훈을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훈은 한때 그의 제자였습니다. 대학 시절 민호에게 사사받으며 그림을 배우던 청년은 이제 화단에서 이름을 날리는 화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미술관 전시회마다 그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언론은 젊은 천재라 칭했습니다. 민호는 지훈의 성공을 멀리서 들을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어렵사리 지훈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련된 건물, 넓은 창문, 벽 가득 걸린 작품들, 모든 것이 그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웃으며 민호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겉으로는 예의를 갖춘 따뜻함이 배어 있었지만 어딘가 미묘한 거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하지만 손이 마음처럼 따라주질 않아. 내가 혹시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지훈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신다고요? 미술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방식이나 추억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새로움이지 과거의 향수가 아니에요. 민호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 속에는 존경심 대신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민호는 자신을 이미 시대에 뒤처진 낡은 화가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수진의 그림을 완성해야 해. 그건 내게 남은 마지막 약속 같은 거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훈은 잠시 눈길을 피하더니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민호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는 사이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눈가에는 오래 참아온 눈물이 맺혔습니다. 골목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민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길가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미약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빛이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자신의 화실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벽에 기댄 미완성 자화상은 묵묵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지를 털어내고 캔버스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한 결심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붓을 들자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는 한 번 더 색을 섞고 선을 이어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작은 붓질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민호의 마음속에서 무너져 있던 시간의 벽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화실에는 다시 붓질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불안정했지만 그것은 분명 오랫동안 사라졌던 생명의 숨결이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번지는 색들은 아직 제 빛을 찾지 못했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 수진이 남긴 미완성의 자화상 곁에 새로운 캔버스를 세워두고 한 장 한 장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습니다. 손은 자꾸 떨리고 붓질은 삐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조금씩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술과 체념 속에 묻혀있던 기억이 손끝을 따라 되살아났습니다. 민호의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시작되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돌아오는 길 그는 더 이상 곧장 술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실 문을 열고 캔버스를 마주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방 안은 물감 냄새와 작은 호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의 그림이 우연히 세상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들렀다가 민호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린 것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붓을 잡은 한 화가의 손끝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아직 거칠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깊습니다. 사진은 의외로 빠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때 유명했던 화가 강민호 선생님 아닌가요? 댓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뜨거운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곧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뜻밖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후배 지훈이 미술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 선생이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요? 사실 그 작품은 아내가 남긴 그림을 덧칠한 것 아닌가요? 민호 선생이 아니라 고인이 된 수진 씨의 작품이죠.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차라리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기사 한 줄이 불을 지핀 듯 했습니다. 고인의 재능을 도둑질하는 남편. 기자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속 민호는 사랑하는 아내의 명성을 빌려 다시 세상에 발을 들이려는 비겁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란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불쌍한 척하더니 결국 욕심이었네. 아내의 그림을 팔아먹는 사람이라니. 민호는 화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밤 민호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수진의 목소리가 맴도는 듯 했습니다. 민호 씨, 내 그림은 당신의 것이에요. 우리 둘이 함께 만든 거니까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제 위로가 아니라 더욱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정말 이 그림은 누구의 것일까? 자신이 그린 것도 아내가 그린 것도 아닌 어중간한 흔적이라면 그는 왜 붓을 들고 있는 걸까? 며칠 뒤 민호는 전단지를 돌리던 중 낯선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은 수줍게 다가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강민호 화가님 맞으신가요? 인터넷에서 작품을 봤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민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무엇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눈빛은 진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 요즘 그림을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 작품을 보고 다시 힘이 났습니다. 언젠가 직접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청년을 바라보다가 겨우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괴감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작게나마
불씨 같은 희망이 다시 일렁였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곧 더 큰 시련을 불러올 예고편이었습니다. 지우는 더욱 집요하게 민호의 복귀를 깎아내렸습니다. 술자리마다, 전시회마다, 심지어 평론가들 앞에서도 지우는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민호 선생은 아내의 재능에 기대는 것뿐입니다. 진짜 그림은 그 속에 없어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결국 민호의 이름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경의 이름이 아니라 조롱과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민호는 밤마다 화실에 홀로 앉아 캔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수진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마치 그를 시험하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닌데, 나는 단지 다시 살아보려 했을 뿐인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방 안은 고요히 술 냄새와 눈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에 비난이 몰아쳤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며 붓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이미 피어올랐고 그것은 곧 민호의 삶을 더욱 거세게 뒤흔들 폭풍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이름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닌 비난과 조롱의 상징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기사 댓글란은 날카로운 돌멩이처럼 그를 향해 던져졌습니다. 아내의 그림에 숟가락 얹은 남편. 진짜 예술가가 아니라 기생충이군. 민호는 처음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열어본 화면 속 글자들이 그의 심장을 쑤셔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눈과 귀는 온통 그 소문에 잠식돼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훔친 게 아니야. 이건 우리 둘이서 함께 만든 거야. 수진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져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림 앞에 앉아 수진의 미소를 바라보면 따뜻했던 눈빛은 이제 그를 질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호는 더 큰 충격을 맞이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조심스레 건넨 말이었습니다. 민호 씨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망설였는데 요즘 떠도는 소문 들으셨죠? 수진 씨가 생전에 지훈 씨와 가끔 교류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민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인은 더 말을 아끼려 했지만 이미 민호의 귓가엔 소문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생전에 지훈과 작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이야기, 미완성 자화상의 밑그림 일부를 지훈이 도와줬다는 뒷말.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그렇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화실에 돌아온 민호는 캔버스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림 속 수진의 미소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미소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림마저도 내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나는 그냥 그녀 곁에 있던 그림자였던 건가. 민호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울음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절망이 한꺼번에 뒤엉켜 목구멍을 죄어왔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술에 취해 화실불을 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캔버스는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캔버스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차라리 끝내버리자. 이걸 찢어버리면 다 사라질 거야. 손에 힘을 주려는 순간 민호는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그림 속 수진의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분명한 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른 눈빛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술에 취한 몸을 움켜쥔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캔버스를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가쁘게 차오르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왜 나를 떠난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남겨둔 거야? 화실은 적막했지만 민호의 가슴 속에서는 천둥 같은 울림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절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캔버스를 부여잡은 채 잠들 듯 쓰러져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어제의 환영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림 속 수진의 눈동자, 자신을 바라보던 그 강렬한 시선. 민호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캔버스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미완성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 자신을 심판하고 동시에 이끌어내는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미소가 자신을 위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끝내버리라는 것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오히려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민호는 손끝을 떨며 붓을 집어들었다가 이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붓이 구르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화실의 어둠 속에서 민호의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조롱했고 아내의 그림은 의심을 불러왔으며 이제는 아내와 지훈의 관계까지 귓가를 괴롭혔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더 이상 어디에 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술병을 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술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쓴맛만 남았을 뿐 가슴속 공허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댄 채 캔버스를 응시했습니다. 그 미완성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화가가 아니야. 그냥 잃어버린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화실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정막은 곧 무너질 폭풍 전야의 침묵처럼 오히려 더욱 무겁게 민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민호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버리려 했던 캔버스는 여전히 눈앞에 서 있었고 그 속의 미소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몸은 술기운에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 큰 무게로 짓눌려 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그림자였어. 내 인생은, 내 재능은 다 거짓이었어. 한참 동안 흐느끼듯 웅얼거리던 그는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병상에서 건넸던 말. 그것은 너무도 짧고 그러나 무게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민호 씨, 내 그림은 당신의 것이에요. 우리 둘이서 그린 거니까요. 그 순간 민호의 가슴은 강하게 쿵 하고 울렸습니다. 술에 잠겨 희미해졌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기억 속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창가로 들어오던 햇살, 희미한 미소, 떨리는 손길. 그때는 슬픔에 잠겨 제대로 듣지 못했던 말이 이제서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그린 거라니.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캔버스를 다시 어루만졌습니다.
그림 속에는 분명 수진의 손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얹힐 색채와 마무리, 그것은 자신에게 남겨진 몫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진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고 부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화가다.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이야. 민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다시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술병을 치워버리고 오래된 붓을 손에 쥐었습니다. 붓은 여전히 무겁고 낯설었지만 이번에는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레트 위에 색을 짰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오랜만에 물감이 섞이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민호는 호흡을 가다듬고 캔버스에 첫 붓질을 그었습니다. 선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잊혀졌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고 다시 어둠이 찾아올 때까지 민호는 그림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도 있고 피곤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색채와 선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화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지와 곰팡내가 가득하던 공간은 다시 물감 냄새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바닥에는 사용한 붓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민호가 새롭게 그려낸 그림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꽃, 하늘,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진의 자화상을 완성하기 위한 작은 습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림 속 수진의 미소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따스함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가 너의 미소를 완성할게. 내 색으로, 내 손끝으로. 그의 손길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갔습니다. 선은 단단해졌고 색은 생기를 띠었습니다.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붓질 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심장의 박동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호의 변화는 주변에도 감지되었습니다. 전단지를 받던 주민들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붓질 소리를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 아이 하나가 호기심에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눈에 비친 것은 화폭에 몰두하는 민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아직도 그림 그린다.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에 민호는 잠시 붓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다시 그림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이의 말은 조롱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발견처럼 들렸습니다. 민호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더 이상 술과 절망에 매달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붓을 잡고 살아있는 색을 그려내는 화가로서. 그날 밤 민호는 캔버스 앞에 앉아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내 그림으로, 나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겠다. 화실 한가운데에서 빛이 번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등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있던 한 사람의 내면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 스스로 만들어낸 희미하지만 확실한 빛이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화실에서 붓을 잡았습니다. 손끝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떨림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숨쉬는 박동이었습니다. 수진의 미완성 자화상은 그의 앞에서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소가 점차 생기를 띠었고 그 미소 속에는 이제 민호 자신의 색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전단지를 받던 이웃이 화실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은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그 그림 공모전에 내보내보세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가치가 있어요.
처음엔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세상의 조롱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고 스스로를 시험할 용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금 부딪히고 싶은 욕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남긴 마지막 부탁,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는 열망. 결국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미술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 자화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붓을 들고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그림 속 수진의 눈을 채워 넣었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슬픔과 따스함이 공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초상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삶, 수진과의 사랑, 그리고 그가 잃고 다시 찾은 모든 시간이 한데 녹아든 얼굴이었습니다. 공모전 개막일, 민호는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전시장은 화려했고 젊은 작가들의 신작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낯선 시선들을 느끼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그를 조롱하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품이 전시장 한쪽에 걸리자 사람들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한두 명이 다가와 그림 앞에 섰고 이내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가만히 긴 시간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잘 다려진 양복 차림, 자신감에 찬 표정. 그는 민호 앞에 서더니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결국 죽은 사람의 흔적 위에 올라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작품이 아니라 수진 씨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민호의 얼굴은 굳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지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이었고 동시에 나의 그림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은 나의 삶이다. 내 손끝에서 완성된 우리 둘의 시간이다. 지훈은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의 눈은 이미 민호의 작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앞에 서 있었고 심사위원들마저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작품 앞에 다가와 한참을 바라본 끝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초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과 사랑, 그리고 상실과 회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이런 것이죠. 그 말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자신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격이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냉소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당혹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이 말했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나는 화가다. 그리고 이 그림은 수진과 내가 함께 만든 사랑의 증거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부활을 증명하는 박수였습니다. 민호는 그 소리 속에서 눈가가 젖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에도 그림 앞에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호는 오랜만에 사람들의 눈 속에서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화실로 돌아온 민호는 캔버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이제야 내 미소를 완성했어. 내가 내 곁에 남겨둔 마지막 부탁을 지켜냈어. 화실 안에는 여전히 고요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고요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무너진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화가로 그리고 한 사람으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뒤 민호의 발걸음은 오래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는 더 이상 축 처지지 않았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전시장 앞에서 자신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들의 눈빛, 그림 앞에서 눈물을 훔치던 낯선 이의 표정, 그것들은 모두 민호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화실에 돌아온 민호는 문을 열자마자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예전엔 곰팡내와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지금은 물감과 종이, 나무틀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자신이 다시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수진의 자화상은 가장 빛나는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캔버스 속 수진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미완성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따스한 미소와 고요한 빛이 담겨 있었고 민호는 그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나는 잃은 게 아니라 다시 찾은 거였구나. 영감도 사랑도 그리고 나 자신도. 민호는 그림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의 화실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재개발로 무너져가는 골목 한편에서 낡고 허름한 작업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민호는 그들에게 연필을 쥐어주며 선을 긋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종이에 마음껏 색을 칠했고 작은 손끝에서 태어난 그림들은 방안을 밝게 물들였습니다. 선생님, 이건 하늘이에요. 저는 꽃을 그렸어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민호에게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서툴고 삐뚤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열정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래전 수진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과 겹쳐졌습니다. 화실 한쪽 벽에는 여전히 수진의 자화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그림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저 예쁜 아줌마는 누구예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지. 그리고 지금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야.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웃으며 다시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미소와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다시 찾은 자신의 손끝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더 이상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이 숨을 쉬듯 빛을 내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화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서서히 어둠이 깔리는 골목,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철거 현장의 소음. 그러나 그 모든 소리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배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부탁도 세상의 시선도 아닌 오직 자신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붓끝에서 흘러나온 색은 노을빛처럼 따스했고 그 색은 새로운 캔버스 위에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함께한 시간은 여전히 그의 삶에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무게가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의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화실 한가운데 걸린 수진의 자화상은 여전히 고요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호는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화가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그 미소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캔버스 위에 붓을 움직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남겨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그리고 그 순간 화실 안은
새로운 빛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